안녕하세요. 무역회계 기초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들 쉬셨죠?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뭐 공휴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매 주차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요번 주가 6주차고 한 주 더 하면 7주, 그러고 나면은 8주차에 시험을 보고요. 제가 8주차는 그 시험은 학교에서 가급적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학교에서 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 3장에서 했을 때 뒷부분에 이제 예제 3-1 88페이지와 뭐 91페이지에 있는 그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는 약간 나중에 헷갈리게 저기 설명을 해서 그거 다시 한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88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선 제 4장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지난 시간에 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뭐 포장이사 서비스 사업을 하는 영구 무빙의 거래가 4월 한 달 동안의 거래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고 책에 88, 89페이지와 같이 그 11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까지 만드는 건데, 뭐 자본금으로 투자를 받았다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쨌든 현금이 100만원이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뭐로 생겼어요? 자본금이 100만원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현금 100만원 증가, 자본금 100만원 증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는 하나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현금 150만원을 차입하였다. 그러면은 차입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빌렸다는 거죠. 현금이 150만원 증가, 차입금이 부채, 차입금은 부채죠. 150만원 증가. 세 번째 게 중요한데, 세 번째는 월 100만원의 사용료 지급 조건으로 차량 운반구를 임차하였다. 그러니까 임차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임차 계약은, 계약을 한 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 돈이 오가든지 물건이 오간 다음에 외상이 채무가 생기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 3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그 비용에 반영이 될 거죠. 그죠? 그리고 레미안 아파트 입주자에게 이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200만원을 받다. 하여튼 그러면은 현금이 200만원 증가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용역 매출이겠죠. 200만원이 발생했다. 그건 수익이겠죠. 종업원 급여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면은 급여는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종업원 급여가 120만원 발생했고 현금이 120만원, 이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겠죠. 줄었겠죠. 거래 6 보면 자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300만원의 이사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였다. 외상으로 제공했으니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용역을 제공하고. 그래서 용역 매출이 300이 생기고, 그죠? 발생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결국은 그 수익이 그렇게 증가했는데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받았지만 현금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매출을 일으켰는데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다. 그래서 매출채권이고 자산이죠. 자산. 다음에 진공청소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7번째 거래는 비품이 그만큼 생긴 거죠. 청소기가 생겼잖아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300만원. 근데 이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뭘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준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매입 채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매입 채무 보통은 여기서도 헷갈리는데 매입 채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 비품인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비품인 경우에는 매입 채무 그러면은 서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뭐 이럴 때는 매출 채권, 매입 채권 뭐 이러지만 비품은 본래 영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런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이렇게 얘기해요. 거래질도 그 외상으로 했다고 무조건 뭐 매입 채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래 8은 임차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아까 이제 그 차량 운반고 거래 3이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게 거래 8인 거죠. 거래 3에서는 계약만 됐던 거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 아까 그 100만 원이 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 대신 그 100만 원을 뭐로 한 거예요? 임차 비용이죠. 그런 걸 사용료 또는 비용, 뭐 사용료가 100만 원이 증가했다. 결국 비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과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죠. 거래구에서 4월분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 24만 원을 지급하라는 관리비 명세서를 받았으나 납입기일이 다음 달 10일이어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예?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은 안 하고 비용은 하여튼 우리가 저거 한 거니까 원래 관리비 같은 거는 후빌제죠. 그러니까 이미 쓴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 이런 걸 미지급 비용 이거는 아까 비품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죠.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니까 이런 거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러죠. 미지급 비용이 24만 원이 증가를 하고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24만 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미지급금이랑 미지급 비용이랑 그 매입 채무랑 그 비교 잘 하시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매입 채무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 당사자를 매입 채무 그거를 매입 채무라고 그러고 비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를 그냥 사무실에서 쓰거나 하기 위해서 사는 것들을 비품 예?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뭘 사서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비용이 나갈 걸 아직 안 준 거는 미지급 비용 임차료라든지 뭐, 예? 뭐 이자라든지 용역을 받았는데 안 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 용역 외상대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3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외상대금의 원래 받을 돈이 300만 원이 있으니까 300만 원이 있어서 매출채권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현금을 300만 원 받으면서 그만큼 매출채권이 300만 원이 줄어들었겠죠. 원래 300만 원이었으면 다 없어졌겠고 500만 원이었으면 200만 원만 남고 300만 원은 저거 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4월분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뭐 이자 비용이 나간 거죠. 이자 비용 만 원이 발생했고 이건 비용이고 비용이라는 건 결국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고 현금이 만 원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현금에 있는 것들을 다 관련된 것 더하고 빼고 비품은 뭐 300만 원짜리 있었고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자본금 하다 보니까 요 풀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한 거고
요거까지는 책에 89페이지에 나왔고, 요거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포괄손익계산서 4월 30일 현재 시점에서의 재무상태표를 주식회사 영구무빙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쓸 때는 항상 왼쪽에다 주 영구무빙, 오른쪽에 단위 쓰고 재무상태표 뭐 이거 쓰자고 했죠. 그걸 해서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현금은 현금대로 총 들어온 게 얼마, 나간 게 얼마 해보니까 529만 원이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까 비품을 샀죠. 그죠? 비품 거래 몇 번에 샀어요? 외상으로 구입했다가 주고 거래 7이네. 거래 7. 그죠? 그래서 300만 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로는 뭐가 있을까? 아까 차입금액 150만 원 있었죠. 외상으로 산 게 300만 원 있었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24만 원. 그러니까 24만 원은 뭐죠?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 그리고 자본금이 1번 거래에서 100만 원. 이렇게 오른쪽에 넣고 놓으면 그 차이가 나오는데, 이만큼 4월 동안 해서 255만 원이 나온 거다. 이익이 생긴 거다. 그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아직 이것까지 배우진 않았는데, T 이렇게 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T자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2x2 표를 만들어 놓고, 왼쪽에 파란색에 있는 거에는 자산 항목을 쓰고 오른쪽에는 부채 및 자본 항목을 썼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은 이코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네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해서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사장이라든지 앞에 나갈 부분을 미리 예습을 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복식북이란 게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더블 엔트리 였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기입을 하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왼쪽 오른쪽에 기입을 하고, 이게 똔똔 이퀄이 돼야 되는데 그 차이가 이익이 온.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익이 났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영업활동을 요 예에서 보면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돈 벌어들인 거랑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의 차액이 이익이죠. 그 차액이라는 건 지금 현재 뭐로 남았어요? 그걸 다 현금으로 처리했다면 현금이 그만큼 더 4월 1일보다 4월 31일에 늘어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못 가요. 그게 아니라면 받을 돈이 그만큼 늘어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랑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이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알 수 있죠? 255만 원으로 마찬가지죠. 쫙 여러분들 이거는, 이 회계학은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직접 자기가 손으로 써봐야 돼요. 귀찮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디지털 세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선 영상이라든지 글 같은 거 보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거에 익숙해 있을 텐데, 회계학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직접 풀어보고 계산해보고 이러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습문제 숙제 지난번에 짝수번 냈죠. 3장 짝수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A4 용지 같은 거 하나 해서 오른쪽 위에다가 학번, 학과 이름, 학번, 학과 세 가지 쓰고, 뭐 제 예를 들어서 무역회계 기초
뭐 제3장 짝수번 문제 이렇게 쓰고 표지 같은 거 많이 연필로 쓰고선 그냥 연필로 2번 쫙 풀고 4번 쫙 풀고 6번 쫙 풀고 그리고 뭐 앞면에 다 풀었으면 뒷면에 그냥 쓰고 연필로 쓰니까 뭐 지울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쭉쭉 풀어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중간고사를 보거나 그럴 때 하라고 그랬죠. 예? 제가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한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요게 지금 그 다음 장 4장을 예습하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4장에 대한 이제 예고편으로 이런 거래들을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걸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오는구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결국은 뭔가를 팔았다는 게 매출이죠. 그래서 영역 매출이 500만원 있었고 급여 비용이 120만원 나왔고 거기다 있는 거래예요. 급여가 어디 있어요? 급여가 거래 5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자 비용은 어때요? 거래 11에 있죠. 임차료는 어디 있어요? 네? 거래 8에 있네요. 그죠?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거래 9에 있죠. 그래서 이 차액 보니까 255만원. 이게 이렇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 자본을 빼니까 이익잉여금이 남으니까 이게 이익잉여금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익이 봤다는 거네. 만약에 이익이 손실을 보면 왼쪽으로 오겠네요. 맞죠? 그죠? 맞죠? 그만큼 못 벌면 왼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 포괄 손익계산서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이 보통 더 많아야 비용보다는 매출이 많죠. 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뭐 세계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장사가 미치고 장사한다는 거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랬을 때 매출에서 그 나머지 비용들을 빼면 이익이 나니까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났으면 매출은 그만큼 적고 왼쪽에 그죠? 왼쪽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나온 김에 세계 3대 거짓말 뭐냐고요? 다 알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노인이 나이 든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 뭐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장사가 미치고 장사한다. 세 번째는 뭐 나 결혼하기 싫다. 뭐 여자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다 옛날 얘기죠. 뭐.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요게 지난번에 요거 하다가 앞에 거랑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91페이지에 3일 컨설팅 주식회사의 거래를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거래 1서부터 거래 12까지 아까는 거래가 11까지 있었죠. 12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앞에처럼 똑같이 해보라고 했죠. 해보셨나요? 뭐 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거래 1 보시죠. 거래 1 그러면 그냥 회계 등식 원리 회계 등식이라는 것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죠? 부채 플러스 자본 더하기 이익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수익 빼기 비용이다. 뭐 이거 저기 8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8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81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한 그 문제풀이에서도 나와 있고 81페이지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회계 등식의 원리대로 거래 내용을 직접 기억하면
기입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3일 컨설팅을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할 자본금으로 현금 만원을 100만원을 납입받았다 하면은 현금이 생겼잖아요. 현금 100만원, 자본금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회사 명의로 현금 150만원을 차입하였다. 이건 뭐죠? 현금 200만원이 생겼고 은행에서 차입금이 150만원이 생겼다. 제가 지난번에 요 앞뒤 요 두 개 얘가 비슷한 바람에 헷갈렸어요. 거래삼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 200만원이 생겼고 용역 매출, 그죠? 매출 활동이 200만원이 생긴 거죠. 거래삼은. 다음에 종업원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종업원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급여, 그죠? 비용이죠. 급여가 100만원이 생겼고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 100만원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4번까지 거래를 해서 현금이 100, 150, 200, 450이었었는데 350이 됐겠네요. 네, 맞아요. 다음에 용역대금 300만원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받을 돈이 그 300만원이 있으니까 매출 채권이겠죠. 그죠? 매출 채권이 300이 생기고 오른쪽은 수익 활동으로 해서 용역 매출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 6. 사무실 임차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사무실 임차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현금이 110만원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임차료 비용이 10만원이 생긴 거죠. 그죠? 발생한 거죠. 비용이 10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주식회사 신현정에 현금 30만원을 이달 말에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어요. 꿔줬어요. 돈을 빌려줬으면 일단 현금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30만원이 줄었고 다음에 받기로 했다니까 이건 뭐죠? 꿔준 돈을 뭐라고 할까요? 꿔준 돈은 꿔줬다 이러면은 이게 뭘까요? 대여금이라고 해요. 대여했다고 그러죠? 대여금. 한자 용어가 많아요. 예. 대여금이 그 30만원 생긴 거죠. 거래 8. 주식회사 신현정으로부터 외상 용역 대금 중 일부인 13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으로 회수했으면 일단 130만원이 생긴 거예요. 현금 130만원. 오른쪽은 외상으로 줬던 용역 대금, 아까 나온 것에 거래 5, 300만원 중에 130만원을 받은 거니까 매출 채권 130만원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거래 9. 컴퓨터 등 120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사무실 집기를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집기가 생겼죠. 집기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품이 120만원이 생겼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매입 채무 120만원이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비품에 대해서는 매입 채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미지급금. 제가 방금 전에 미지급 비용이랑 미지급금이랑 매입 채무 비교하는 거 설명해 드렸죠. 앞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책을 차근차근에 제가 그래서 진도를 중간고사 이전에는 특히나 천천히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기 바래요. 다음에 거래 10.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중 원금 100만원과 차입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 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101만원을 현금으로 준 거죠. 그러면은 100만원. 그죠? 101만원의
10,000원은 이자 비용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차입금이 100만원을 받았던 거를 차입금 중에서 100만원을 갚은 거잖아요. 차입금을. 그죠? 그러면은 그 현금이 101만원이 줄었고, 그죠? 100만원은 부채 100만원이 없어지고 만원은 이자 비용으로 만원을 지불한 거죠. 그죠? 다음에 거래 10일에서 주식회사 신앤정에 빌려주었던 30만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30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신앤정에 빌려주었던 30만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30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면 거래 10일에서는 현금이 하여튼 30만 5천원이 생긴 거고 30만원은 우리가 빌려줬던 돈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대여금 30만원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거가 없어졌고, 그죠? 그리고 이자가 5천원 수입 이자겠죠, 이거는. 그죠? 이자 수입, 예? 이자 수입 5천원이 생긴 거죠. 마지막입니다. 거래 12 3월분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 21만 5천원이 발생되었다는 관리비 명세서를 받았으나 납입기일이 다음 달 10일이어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뭘까요? 지급해야 돈을 내 아직 지급을 안 했어. 비용을. 그죠? 그러면은 그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랬죠. 아까 미지급금이랑 매입 채무랑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1만 5천원이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부채가 미지급 비용이 21만 5천원이 생겼고 부채고 비용으로서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21만 5천원이 생겼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요? 제가 지금 했는데 회계 등식의 원리대로 거래 내용을 뭘 증가하고 뭘 감소했다 뭐 이렇게 썼죠. 용어가 좀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생소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각 과목의 합계 금액 아까 거래 1단계부터 12단계가 있었으면 현금이 오고 나가고 대여금도 빌렸다가 일부 갚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잔액을 산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재무상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을 각각 구했더니 그 일치해요. 아, 그럼 내가 잘했구나,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위에다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고 비용과 수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들어갑니다. 아, 대차대조표라는 말은 재무상태표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재무상태표라고 안 배우고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따라 배웠어요. 대차대조.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각각의 왼편과 오른편의 합계 금액 중 작은 쪽에 끼워 넣어 총합계를 일치시켜 마무리한다. 아까 요 전에 그 88, 89에 있는 예에서도 그렇게 했죠. 네? 마무리한다. 요 3일 컨설팅에 해보니까 현금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100만원 들어오고 150만원 들어오고 뭐 자본금 뭐 두 번째는 차입금 세 번째는 거래사는 매출 그죠? 그 다음에 거래사에서는 급여가 나갔으니까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00만원 하고 거래육 현금이 또 관련되는 게 거래육이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다 아 임차료 나갔네요 거래 7
빌려줬네요. 하여튼 이것도 빌려서 나간 거고. 거래 8 뭐죠? 현금으로 회수했다. 130만원. 거래 10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101만원. 상환화했다죠. 상환화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11번에는 그 30만 5천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금이 현재 남아있는 게 369만 5천원이구나. 거기에다 매출채권이 원래 그 거래 5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외상으로 하였다 300만원을. 그래서 매출채권이 300이 생겼었고 거래 8에서 그런데 그 중에 130만원을 회사했으니까 현재 170이 남아있겠죠. 대여금은 30만원 꺼졌다가 30만원을 받았으니까 똔똔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컴퓨터 같은 걸 비품이라고 그랬죠. 비품을 120만원 사고, 그래서 현금 369만 5천원, 매출채권 170만원, 대여금은 없고 비품 120만원 합치니까 659만 5천원이 나온다. 됐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이제 자산이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랑 같아야 되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랑 같아야 되는데, 자본금이 거래 1에서 100만원이 생겼고, 거래 2에서 뭐예요? 빌렸잖아요. 차입했죠. 150만원이 빌렸어요. 차입금이 부채죠. 그런데 거래 2에서 왼쪽에 보면은 그 빌린 돈에 100만원을 현금이 나간 게 있죠. 네? 거래 10과 관련해서 101만원이 나갔는데 원금은 100만원이니까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차입금은 50만원이 남아있고, 다음에 부채로서 생각나는 거래가 있었던 게 미지급금 120만원, 미지급 비용 21만 5천원. 그럼 요거를 합치면 왼쪽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차액인 당기순이익이 368만원. 그래서 총 합계는 659만 5천원으로 똑같죠. 네.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회사 이름 주 3일 컨설팅 쓰고, 오른쪽에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뭐 이거 쓴다. 또 단위 쓴다. 알겠죠? 현재는 그렇고 모두 반영이 되면 그죠? 거기에 뭐 당기순이익이 왜 바텀라인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부채 및 자본, 자산이랑 부채, 자본을 다 써놓고, 자산, 부채, 자본을 쓰고 차액을 쓸 때 맨 밑에 쓰는 거죠. 응? 그러면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했을 때 368만원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넘어가 보죠. 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나왔던 게 용역 매출이 200만원짜리가 거래 3에 있었고, 거래 5에 300만원짜리가 있었고, 그래서 500만원 있고, 이자 수익은 얼마가 있어요? 5천원, 거래 10일에서 있네요. 이게 비용은 하여튼 왼쪽에다 모아놓고 그 수익은 오른쪽에 모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왼쪽에 모으고 오른쪽에 수익을 모으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이랑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뭐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중에서 그럼 뭐가 있나요? 종업원 급여가 100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10만원, 이자 비용이 만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21만 5천원. 우리가 거래 1서부터 거래 12까지 다 봤더니 그 중에 비용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고, 수익에 해당하는 건 용역 매출이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500만원, 이자 수익이 5천원. 그래서 505만원인데 앞에 비용 항목들을 다 빼니까 368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수익은 자본을 늘려준다.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곧 자본의 증가액,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뭔가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남아있건 매출채권으로 남아있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사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랑 그 돈을 그런데 뭐해서 벌어요? 결국은 영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수익, 쓴 비용보다 더 남는 게 수익이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고 거기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똔똔이다,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영업이 요새 뭐 코로나 뭐 이거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더 적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이 그래요. 지금 자영업자들. 그래서 많이 망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도 많이 그러고 대기업들도 적자 보는데 많고. 왜요? 당장 항공사 생각해봐요. 항공사 같은데 비행기를 안 타고 해외여행을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엄밀하게. 예? 그러니까 조금씩 빨리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비용은 그렇다고 종업원들을 직원들 맘대로 해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지한다고요. 뭐 권고로 뭘 하던 뭐 무급휴가를 주던 뭐 무급휴직을 하던 뭐 유급휴직을 하더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태료 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비행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당기 순손실이 그만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당기 순손실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순이익이 왼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당기 순손실이 나오겠죠. 차익만큼. 재무상태표에서도 그러면 오른쪽에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었다면 자산이 그만큼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자본이 그만큼 주는 거로 왼쪽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2장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렵지 않은데 책을 차근차근 읽고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 보내주고 이러면은 제가 저거 하겠다고 그랬죠. 바로바로 연락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알려줄게요. 몇 명 학생이랑은 그런 식으로 해서 통화하고 그랬어요. 통화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3장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3장에 여러분들 무역회계기초 6주차 짝수 문제에 대해서 99페이지에 짝수니까는 뭐겠어요? 2번, 4번, 6번 요거를 제가 시험 문제 새로 만들어서 내지 않고 거의 연습 문제나 보기 문제에서 약간의 수치만 바꾸면 되니까 그거 바꿔서 내니까 여러분들 그거 풀어보길 바라고요. 숙제는 하여튼 짝수로 적어 놓는데 홀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혼자 또 같이 풀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97페이지 구글도 보잉도 이 남자에게 리더십 배웠다. 그래서 마셜 골드스미스 박사의 좌우명은 97페이지입니다. 인생은 좋은 것, Life is good. 그가 세계 최고의 리더십 코치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지만 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라고 했죠. 벌써 3번째예요. 하지만 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하지만 같은 부정적인 말은 은연중에 대화와 상대방에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인상을 주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죠.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 버릇 고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기자에게 송원청을 날리면서 찡긋하고 윙크를 했다. 뭐 이게 아마 오래전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실린 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긍정적으로 살아라. 원래 Life is good LG의 그거죠. 슬로건이죠. Life is good LG. 네, LG도 뭐 굉장히 좋은 회사죠. 최근에 그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LG 화학 같은 데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그 모으고 있고 또 뭐 좋은 회사는 사실은 LG 생활건강이죠. LG 생활건강이 후라는 제품 가지고 후라는 브랜드 가지고 했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후라는 브랜드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또 뭐 LG전자 제가 요즘은 외국을 잘 못 가지만 외국을 가면은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외국 어딜 가던 우리가 뭐 동남아를 가던 유럽을 가던 뭐 미국을 가던 어딜 가던 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학생들이랑 갔을 때도 내리면은 쭉 가면서 LG와 삼성들의 이 광고 이런 것들이 쫙 보면서 공항을 빠져나오게 돼요. 되게 뿌듯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니까 그거는 다 공평하잖아요. 뭐 우리는 또 그런대로 뭐 방역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죽지는 않고 사망자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경제 성장률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운이 좋게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갖자. 긍정의 마인드를 갖자. 응? 왜 요새 이렇게 힘들고 뭐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해봤자 월급도 쥐꼬리만큼 벌고 뭐 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내 미래가 어때 뭐 집은 어떻게 사고 뭘 어떻게 하고 좋은 차는 어떻게 사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죠 사실은. 뭐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방금 예에서 뭐 골디스미스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받고 인생이 별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요. 네? 뭐 애플이 더 비싸고 더 좋다고 하지만 개수나 이런 면에서는 삼성폰이 더 잘 팔리고 LG폰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분야로 또 나가는데 반도체는 전 세계에 뭐 다미넌트한 1위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석유화학 제품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자동차도 또 뭐 우리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전 세계에 아마 아프리카 대륙만 빼놓고 자동차 공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죠? 현기차라고 그러죠. 현대 기아차를 현기차라고 그러는데 현기차 뭐 중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이 자꾸 자동차 산업 그거 하니까는 중국은 좀
좀 옛날보다 안 좋아서 공장도 닫고 뭐 그러지만 뭐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인도가 참 잘 되죠. 인도가 잘 되고 있고 지금 또 다른데 어디다가 뭐 또 새로운데 뭐 그거 하려고 하고 또 유럽에서는 여러 군데 있어요. 뭐 러시아에도 있고 뭐 저기 슬로바키아에도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미국에도 뭐 알라바마 공장도 있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기 브라질 쪽에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긍정적으로 살자. 예? 뭐 사실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정적으로 살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보다 더 못한 에? 더 못한 국가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응? 그 에? 우리 아주 인접해 있는 북한이나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중남 아메리카 뭐 또 미국이랑 뭐 영국 뭐 이런 데 일지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인종 문제라든지 어떤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오죠. 또 정치 선거랑 맞물려서 거기도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몇만 명씩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97페이지에 그 얘가 나왔는데 그 구글도 보잉도 이 남자에게 리더십 배웠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작년에도 그 제가 이제 매경춘추라는 매일경제신문에 나오는 그 그냥 정해놓고 한 2달 동안 그 컬럼을 쓰는 게 있는데요. 저도 썼었는데 그때도 제가 긍정의 힘이라는 컬럼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 때지만 좀 자유를 많이 통제받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를 많이 통제받는 시기이지만 하고 그때 이럴 때 좀 더 뭐 하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걸 가지고 상상력을 넓히고 그 저기 그 다음 4장 보면은 이제 기자가 김택진 사장, NC소프트 김택진 사장이랑 인터뷰한 것도 보면 거기에서 머리를 굳게 하지 하기 위해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오페라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다 되죠. 그리고 좋은 콘텐츠들 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 여러분들 하면서 그래서 저 그러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랬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뭐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좋은 컨텐츠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힘을 내고 우리 회계학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갈게요. 회계 거래의 기록이에요. 이 4장은 지금까지 3장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계정이라는 어카운트, ACCOUNT, 어카운트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원리화 한다고 그럴까요? 기술화 한다고 그럴까요? 하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가 나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 프라이스는 우리가 내는 돈이고 가치는 우리가 얻는 혜택. 그죠? 돈을 통해서 얻는 혜택. 이게 세계적인 투자가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말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란 말이 나온 거죠. 주식에 투자할 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계정, 회계 순환 과정, 분계, 전기, 시산표 이게 기록을 과연 회계 거래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미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거를 보다 더 규칙에 맞춰서 우리의 약속에 맞춰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정이다. 계정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항목들을 각기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소. 이거를 계정이다. 아까 여러분들 현금이 3장에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해보자. 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T 계정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T자를 생겨놓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현금을 들어온 건 왼쪽에 쓰고 왜?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나간 거는 오른쪽에 쓰고 왜?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차액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차액 남은 만큼이 현금의 잔고겠죠.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죠? 컴퓨터 뭐 샀잖아요. 컴퓨터 120만원 주고 그럼 컴퓨터 비품이 120만원이 늘어난 그죠? 근데 뭐 컴퓨터라는 게 한 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져가지고 왼쪽 오른쪽 요거를 차변 대변 영어로 크레딧 데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뭐 계정이란 말 알아두고요. 계정, 그죠? 어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어카운트 계정. 어카운트에 고객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관리 그러면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현금 비품 대신에 어떤 뭐 고객에 가지고 고객과의 거래들을 이렇게 쫙 하기도 하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여기서 요 규칙, 계정 기입의 규칙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그죠? 현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그죠? 원래 왼쪽에 자산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그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죠. 부채 증가는 오른쪽. 부채 감소는 왼쪽. 왜? 현금이 그만큼 주는 거니까. 내지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더 늘어난 거니까.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자본의 감소는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비용은 왼쪽이라고 했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은 왼쪽에 부채나 자본은 오른쪽에 그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그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이 부채 자본했을 때 이익이 나면 오른쪽에 생기죠. 손실이 나면 왼쪽에 생기죠. 그거 왜 자산이 왼쪽이에요?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왜? 자산은 오른쪽에 두기로 합시다. 현금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고 줄어들었으면 왼쪽에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왼쪽에 써야 되는 거고 증가가 왼쪽이고 감소가 오른쪽이고 부채 증가는
원래 부채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대변, 감소는 왼쪽.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 감소는 왼쪽 차변.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 이렇겠습니다. 차변, 대변. 영어로는 크레딧, 데빗, CREDIT, DEBIT 이렇겠습니다. 요건 그냥 규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뭐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쫙 보고 자산은 왼쪽에 있구나. 부채는 오른쪽에. 증가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당기순이익이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정 기입의 규칙까지 여러분들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1-3에 여러분들 거래 1을 보면 페이지가 보면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거래 1은 주식회사 신앤브라더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납입받았다. 현금 100만원을 납입받았으니까 이거는 뭐죠? 자본금이 100만원이 늘었구나. 현금이 생겼겠다. 그러면은 현금 계정에 왼쪽에 늘었으니까 100만원 쓰는 거죠. 1번하고 100만원. 근데 이건 자본금이 결국 그러니까 자본금은 오른쪽에 부채랑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1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요? 그죠? 거기 뭐 책에 100만원이다. 뭐 2단계 뭐 현금 계정 과목이 이걸 단계적으로 우리 3단계에 따라 풀면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한다. 자본금이랑 현금이고 100만원이다.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자본이고 현금이라는 것은 자산이다. 포괄손익과에서는 수익 비용에 어디 속한지 이거 둘 다 재무상태표랑만 관련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원리를 적용하여 왼편과 오른편을 결정하다. 현금이 늘었으니까 이건 왼편,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자본금은 원래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편에 기억한다. 그죠? 이게 109페이지예요. 두 번째 거래, 하나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현금 150만원을 차입하였다. 돈을 껐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 생겼겠네요. 그럼 두 번째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두 번째 150만원 현금이 왼쪽에 늘었겠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입금 새로운 게 생겼네요. 그럼 차입금을 또 T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차입금 계정. 그래서 T자를 만들고 두 번째 150만원 이게 생긴 거죠. 근데 부채는 오른편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에 2 그러고 15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3단계 재무제표 작성 원리를 적용하여 왼편과 오른편을 결정한다. 이건 이미 다 했고요. 거래 3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그냥 여기서 보여준 거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주 분류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200만원을 받다. 현금이 생겼네. 왼쪽이네. 3, 200 왼쪽 편. 그죠? 그리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거니까 용역 매출 200. 용역 매출 200. 용역 매출이란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200만원을 쓰는 거죠. 오른쪽에 200. 그죠? 단계별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음에
4번 종업원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종업원 급여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이 준 거예요. 현금이 줄었으니까 오른쪽에 4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급여니까 급여가 새로 종업원 급여 이건 비용이죠. 비용 기정 새로 100만 원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5번에 주 111페이지입니다. 주 블루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금 300만 원은 일단 외상으로 하였다. 요건 한번 1, 2단계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으로 했어. 아, 외상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네. 300만 원. 아, 용역 매출이 생겼네. 300만 원. 그죠? 수익이 300이 생겼는데 그거를 돈으로 못 받고 채권 말하자면 받을 돈으로 그 매출 채권으로 생겼네. 300만 원. 그래서 1단계가 용역 매출과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이 적절하며 금액은 각각 300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한다. 용역 매출은 수익이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그래서 거래 5를 보면 그 용역 매출 계정에 5 나오죠. 300만 원 나오고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생겨서 300만 원이 5가 나오고 6. 사무실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사무실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 현금이 줄었겠네요. 6번에 10만 원 줄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사무실 임차료 계정이라고 그래서 10만 원은 이건 비용이죠. 비용이 왼쪽, 수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10만 원을 왼쪽에 쓰면 되죠. 7번 현금 30만 원 이달 말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어요. 30만 원. 뭐야? 현금이 그만큼 줄었네요. 오른쪽에 현금 30만 원이 줄었어요. 대변에. 그리고 빌려준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오늘 수업 시간 처음에 대여금 7번 대여금 계정을 만들고 없으면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7번 이렇게 쓰는 거죠. 8번은 주 블루로부터 외상 용역 대금 중 일부인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으로 130만 원 받았으니까 8번에 130만 원이 왼쪽 현금의 왼쪽 차변에 생긴 거죠. 그리고 받을 돈이 그만큼 그러면은 채권이 줄어들겠죠. 매출 채권이 13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 계정이 아까 300이었던 거에서 오른쪽에 130만 원이 생겨가지고 170이 되는 거죠. 그죠? 9번 컴퓨터 등 12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120만 원 비품 계정 120만 원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니까 어쨌든 비품이 생긴 거네. 컴퓨터가 그걸 120만 원 왼쪽 자산이니까 비품은 자산이죠. 그리고 외상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에? 실제 자기네가 만들었다든지 사고 파는 물건과 관련돼서 주고받고 했는데 그걸 안 준 거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샀는데 안 줬다고 해서 매입 채무고 비품 같은 거는 미지급금 또 비용인데 임차료나 이런 거는 미지급 비용 이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12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입 계정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놓고 미지급금은 부채구나. 그러니까 12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오른쪽에 증가를 써야 되겠다. 10번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중 원금 100만 원과 차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하여튼 101만 원이 현금이 없어졌다. 그러면 현금의 왼쪽을 쓰세요. 왼쪽에다 101만 원 10번. 그리고 보세요. 100만 원은 원금이야. 뭐가 주는 거야? 차입금이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네? 차입금이 100만 원이 없어진 거죠. 차입금은 부채가 그만큼 준 거니까 왼쪽에. 그리고 이자 비용은 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아니고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은 또 없었으니까 처음 나와. 이자 비용 만원 이렇게. 그죠? 근데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왼쪽에 쓴다. 비용이 늘었으니까. 다음에 11번은 주 분루에 빌려주었던 30만 원을 이자 5천 원을 포함하여 30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받은 게 30만 5천 원이 생기고 빌려주었던 30만 원을 빌려준 게 뭐라고 그랬죠? 대여금이죠. 대여금 30만 원이 받을 게 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산이 받을 게 있었는데 받았으니까는 이제 현금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1번 자산의 감소, 대여금의 감소. 그래서 오른쪽에 쓰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12 거래 12에서 3월분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 21만 5천 원을 납부하라는 관리비 명세서를 받았어요. 납입기일이 다음 달 10일이어서 아직 지급하지.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관리비랑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데 받았는데 아직 안 했다. 뭐죠? 미지급 비용이다. 21만 5천 원이 넘는데 비용이 부채죠. 부채.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니까 부채니까 그 마지막 미지급 비용 계정을 만들어 놓고 21만 5천 원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은 미지급 비용은 왜 생겼죠? 그 12번 문제 보면 관리비 및 공공요금. 그럼 관리비 및 공공요금 계정인데 그냥 간략하게 공공요금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관리비 계정. 그래서 그건 관리비라는 것은 비용이니까 그거는 왼쪽 12번에 차변 왼쪽에 쓴다. 이렇게 거래 1서부터 거래 12번까지를 각각의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현금, 자본금, 차입금, 용역매출, 종업원 급여, 매출채권,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비품, 미지급금, 이자비용, 이자수익, 관리비, 미지급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정 과목에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여튼 기업을 하던 뭐 자영업을 하던 회사라던 이런 걸 할 때 거래가 생기면 이걸 쫙 정리했다가 이렇게 T 계정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응? 이러면은 지금 현금이 왼쪽에 들어온 게 610만 5천 원이네요. 나간 게 241만 원이네요. 차액 369만 5천 원이 현재 남아 있겠네요. 사실은 여기는 안 나와서 그렇지 예금이라는 거 있을 때 현금 예금. 에? 현금은 막 실제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예금 중에서도 예금도 뭐 많잖아요. 그냥 보통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도 있고 모두 있고 예? 그런 걸 이제 다 구별해 가지고 뭐 예금 적금도 있고 뭐 또 투자하면은 주식 증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 자산은 자산끼리 부채 및 자본은 거기 부채 및 자본에다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비용 항목으로 수익은 수익 항목으로 쭉 이렇게 잔액들만을 정리해 놓은 게
그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 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항목이랑 부채 및 자본 항목이고 쫙 정리하면 자산에 해당하는 게 현금, 매출채권, 비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659만 5천원. 부채 및 자본에선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자본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120만원, 21만 5천원, 100만원 있어서 그 합계가 659만 5천원이 돼야 되니까 차액 당기순이익이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360만 8천원이 생겼다. 이익이 봤다. 이게 3월 동안이니까 왼쪽에다가 회사명 쓰고 재무상태표는 가운데 쓰고 오른쪽에 날짜 3월 30일 현재.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왼쪽에 주 신앤브라더스, 오른쪽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 수익 비용 했을 때 해가지고 오른쪽엔 수익 항목들 용역 매출 이자 수익 합계 비용 항목들 왼쪽에 쫙 쓰고 나머지 차액이 360만 8천원. 됐죠? 예, 이제 117페이지 보면 뭐 아까 어카운트가 계정이라고 그랬는데 어카운팅 그러면은 그게 이제 회계를 어카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게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들이 또 새로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여 하고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정 과목에 만들어 놓고 거래를 갖다가 보다 더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를 해놓고 그 아까 얘기하는 우리 T 계정에 이렇게 옮기는 걸 전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하면은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에 잔액만큼 뭐 이렇게 시산표가 쫙 나오겠죠. 그죠? 시산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기간 말에 결산 작업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다 이루어져서 시산표 시험적으로 산출한 표다. 시험적으로 작성해본 표다. 이렇게 된 다음에 원장 계정 잔액을 수정, 결산 정리 분계를 하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 지금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정리 분계, 수정 분계를 하고 정산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나오고 계정이 마감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보셨더니 뭐 분계, 뭐 전기, 원장 계정 잔액 수정, 결산 정리 분계, 수정 분계, 뭐 정산표, 재무제표, 계정의 마감 이런 용어가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산표도 나왔죠. 수정 전 시산표. 요거에 대해서 분계다. 그럼 분계는 journalizing 이래가지고 거래에 내재된 원인과 결과를 서로 구분하여 차변과 대변에 따로따로 기록하는 행위를 분계라고 한다. 여러분들 아까 거래를 뭐가 발생해서 증가했고 요거에 대항해서 뭐 비용이 증가됐다. 현금이 늘어나는 대신에 그만큼 매출이 생겼다. 이런 거 했죠.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분계를 하는 거,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거를 우리가 분계라고 해요. 분계. 분계상 필요한 세 가지 판단은
어떤 계정에 기록할 거야? 현금이면 현금 계정에 기록하고 얼마에 기록하느냐. 그죠? 아까도 뭐 원금을 갚고 이자도 받았다.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그랬을 때 원금은 부채 계정으로 감소가 되는 거고 이자는 뭐 수익 계정으로 가고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하고 또 어느 쪽 이게 차변이냐 대변이냐 기록하느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에 차변에,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대변에,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분계, 영어로는 journalizing 한다. 그래서 3월이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있었던 것들을 쫙 이렇게 현금이 늘은 게 이거고 뭐 왼쪽엔 현금 1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원인은 자본금 100만 원입니다. 현금을 출자하여 개업했다. 이런 식으로 분계장에다가 쭉 기록을 해놓는 걸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또 하나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차입하다 두 번째 거래 보면 현금이 150만 원이 생기고 그만큼 차입금이 150만 원이 생기고 현금 차입금. 주 정행정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 그러면 현금이 200만 원 생기고 용역 매출이 200만 원 생기고 항해. 그러면 분계를 했을 때 T계정으로 분계한 거를 아까 여러분들 T계정에 옮기는 거 있죠. 분계장의 거래 기록을 각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 그래서 특정 시점에 계정 잔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합니다. 분계장의 차변과 대변에 분계된 계정을 원장에서 찾고 분계장의 차변 분계 내용을 해당 계정에 차변에 옮겼고 대변 분계 내용을 해당 계정에 대변에 옮겼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자산이 현금이 늘었다? 그러면은 T 계정으로 해서 왼쪽 자본금을 설립했잖아요. 100만 원을 출자해서.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 늘었다. 그러면은 왼쪽 자본금은 100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뭐예요? 100만 원. 이게 5번에. 그러니까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주 신앤 브라더스를 설립하였다 그랬을 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분계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계를 해놓은 거를 T계정에다가 현금 해놓고 100만 원이라고 왼쪽에 늘었는데 차변에 늘었는데 그 상대 과목이 뭔가를 적어 놓는 거죠. 자본금 10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기 포스팅 따라해 보세요. 포스팅 그리고 자본금 계정에는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건 현금이다. 그리고 날짜까지 쓰고 이게 전기라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앞에 거래 1서부터 12까지 있었던 것들을 현금, 매출채권, 계정이란 말을 빼고 이제 현금, 매출채권, 대여금, 비품, 차입금, 자본금, 용역 매출, 이자 수익, 임차료 비용, 종업원 급여, 관리비, 엄밀하게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죠.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이렇게 22개의 11번서부터 그 어떤 그 자산이냐 자본이냐 뭐 수익이냐 비용에 따라고 그게 이제 번호 오른쪽에 있는 번호는 그런 걸 이제 규칙대로 해놓은 거죠. 부채는 20번 때 10번 때는 자산 20번 때는 자본 부채 30번 때는 자본 40번 때는 수익 50번 때는 그 비용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번 때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 부채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전기
라고 하고 요런 것들을 총 계정 원장 General Ledger 레저가 또 계정이란 말인데 총 계정 원장 따라해 보세요. General Ledger General Ledger General Ledger 따라 하셨죠? 네. 예, 지금 책으로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 되는 것만 잘 알면은 되기 때문에 책으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 그 128페이지까지 한 건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예습복습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7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